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된 뉴스 많이 접하셨죠? 지난 금요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밸런싱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요.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수혜가 예상되는 5종목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화면 보시면 금년도 1월부터 이번 주까지 투자 주체별 거래 금액입니다. 개인이 약 43조 원을 매수하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은 33조 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7조 원 매도하였고요. 그리고 기관 중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약 17조 원을 매도하면서 그냥 줄기차게 팔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팔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작년 봄 코로나19로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V자 반등을 넘어서 드디어 코스피 3000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주식도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지켜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지키기 위해 매년 투자 자산을 리밸런싱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목적은 투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에도 골고루 투자를 하게 되고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도 분산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서 투자금이 커지면 비중을 좀 낮추어 반대편 자산에 좀 더 투자하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비중이 21%입니다. 이 21%는 작년에 한국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비중이 뜻하지 않게 높아진 것인데요. 그러므로 국내 주식을 팔고 또 팔아서 이 비중을 낮추기 위한 기계적인 매도를 올 초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목표를 16.8%까지 낮추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까지 비중을 줄이기 위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일 팔기만 하니까 요즘 한국 증시가 횡보 중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난 건데요.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한국 증시 성장을 억제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점점 나빠졌죠. 이러한 여론으로 정치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안 좋은데 이렇게 증시까지 악영향을 주기는 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관계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고요. 이 리밸런싱 관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오차 범위를 1% 늘려준 것입니다. 좀 전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3%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 18.8%가 19.8%로 1%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매도로 인해 약 19%까지 비중을 낮추게 되었고요. 이제는 목표 비중이 19.8%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7조 원 정도는 추가로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식을 추가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어제까지 줄기차게 팔던 국민연금이 더 이상 매도를 안 해도 되니까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올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많이 매도한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순서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올 3개월 동안 무려 약 5조 8천억 원이나 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지만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매도세를 버텨낸 것에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매도 주체를 알아보면서 주봉 차트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화면은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인데요. 올 초에 주가가 9만원대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10만 전자 시대가 열릴 뻔하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로 하락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가장 많이 매도한 주체는 기관으로서 약 1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5조 원 매도했고요. 오로지 개인만 15조 원 매수하면서 그나마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한풀 꺾이면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차트는 삼성전자와 비슷합니다. 최근 7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다만 거래 동향이 삼성전자와 다른데요. 기관이 의외로 얼마 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약 2조 7천억 원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가장 큰 매도 주체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수혜가 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아마도 삼성전자가 조금 빨리 치고 나갈 수는 있어도 삼성전자 우선주도 뒤따라서 주가는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위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이 이제 K배터리와 이별할 예정이다라는 발표와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으로 악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 초 대비 약 20%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5일선이 21선 아래로 데드크로스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투자 주체를 보면 기관만 약 1조 3천억 원 혼자 매도하였거든요. 개인과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축소되면 최근의 주가 흐름이 반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3위는 SK하이닉스인데요.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호재로 지난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올해 들어 매도는 기관 투자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주춤해지면 다시 반도체 호재를 등에 업고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4위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올 2월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쿠팡이 상장하면서 상대적 저평가 논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또한 개인과 외국인은 나란히 순매수하였으나 기관만 오직 약 1조 원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리밸런싱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올해 초 애플과 협업으로 애플카를 만든다는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만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의 갭이 상당히 축소되었고요. 주가도 아슬아슬하게 5일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가장 큰 매도 주체는 기관입니다만 앞선 종목들과는 다르게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순매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판 물량이 압도적이므로 현대차도 어느 정도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5종목 살펴보면 모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대형주입니다. 그러므로 횡보하던 대형주들에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기관만 매도한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는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3,000대 초반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미국 S&P 지수는 쉬지 않고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코스피 박스권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흐름을 이번 리밸런싱으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작년 말처럼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봄 감기 조심하세요.